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매매시장의 위축된 분위기가 고스란히 분양시장에 전달되는 데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런 전망치를 그냥 뒤집어 엎을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황이 비상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젠 서울 분양도 이상 기류가 감지될 정도로 1차 경쟁률에서 완판을 예감하는 수치를 찍어도 최종 계약률에서 힘이 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1차 청약에서 14대 1의 경쟁률로 역시 서울 분양은 완판 각이라는 평을 받았는데, 웬걸 계약 포기자가 무더기로 속출하는 바람에 무순위 청약으로 돌려서 나머지 물량을 소진하려고 하죠. 이건 유주택자들이 채갈 게 뻔하니까 무순위 물량은 100% 완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청약은 무주택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시스템이 아니라 유주택자들이 신축을 주어가는, 그래서 이후 집값을 배팅하려는 거의 투전판으로 바뀐 지 오래라는 걸 알 수 있죠. 청약 시장의 실거주 위주에 대한 배려, 그 순수성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봉 호반 서민 역시도 경쟁률이 25대 1을 찍었지만 최종 계약에서 무주택자들이 대거 이탈, 여기도 선착순으로 돌리게 됐고요. 이렇게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하는 양상은 그만큼 매매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고금리 상황은 볼 것도 없이 부동산 유동성을 꽉 막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대출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증가로 이걸 막지 않고는 국가 파탄 사태가 날 정도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메가톤급 부실이 쌓이기 시작할 거니 당연히 지금에 와서 이걸 막아내는데 급급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 부동산 시장, 특히 분양 시장은 매매 시장이 시들해지면 반대급부로 화랑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게 가격 태그가 영 불량해서 분양의 실익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대체로 서울 같은 경우는 3, 4억이 비싼 분양가를 때리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이번에 이문 휘경 뉴타운에서 나오는 덩치가 거의 진격의 거인 수준 4,000세대, 그래서 서울의 대규모 공급 진원지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막대한 공급 물량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아니 물량이 많으면 뭐해? 현실적으로 진입 가능한 가격 포인트를 찍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문상구역 아이파크자이 평당 3,550만 원으로 거의 확정 수준입니다. 정말 눈앞이 아득해지는 분양가죠. 일단 여기는 분상제가 해제가 되어버린 탓에 이렇게 미친 듯이 분양가를 직전 단지보다 수억씩 펌프질을 하고 있는 분양가 상승 폭증 중에 있습니다. 평당 3,500만 원 정도면 9평 84제곱이 12억을 훌쩍 넘어가죠. 무슨 이문 휘경 뉴타운에서 9평이 12억이 넘냐.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분양가 비교 수치가 정확하게 우열을 나눌 수 있는 건 이문 휘경 뉴타운에서 나온 첫 번째 타자 휘경자이가 84제곱 9억대 분양가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곳이 레미안 라그란데 84제곱 10억대 분양가. 이거 자고 일어나면 1, 2억씩 분양가가 올라요. 무슨 금두꺼비를 먹었나 분양가 자체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 아이파크자의 분양 시기를 뒤로 늦추더니만 결국 84제곱 12억의 분양가를 찍어냈습니다. 그냥 이문 휘경 뉴타운 분양가는 1, 2억씩 올리는 간극으로 직전 분양가를 때려잡는 아주 무시무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분양가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1차 분양에서 완판에 가까운 경쟁률 찍어도 이후 계약률에서 비틀거릴 가능성도 있지만, 우회 루트를 찾아서 무순위로 내놔도 다주택자들이 다시 주워가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봐도 레미안 아트리치 84제곱이 10억 정도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확장비, 옵션비 하면 거의 13억 정도에 가까운 근사치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억 정도 비싸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청약시장이 정말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양가가 위험한 게 연말로 가면서 계속해서 서울 집값은 회복 기미를 보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간신히 전고점 회복을 한다 해도 다시 하락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만 보더라도 전국, 서울, 수도권 뚜렷한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원래 실거래 현장보다 지표가 늦게 반영이 되는 편인데 이렇게 뚜렷한 후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서울지구 매매가 변동률을 봐도 강남, 강북, 노원 전부 하락 궤적으로 치닫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집값이 낙폭이 큰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급격한 거래량 감소, 거의 9월은 3,500건 넘을까 말까로 보이고요. 10월은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와장창 거래량이 박살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딱 그 추세로 이동하고 있는 수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거래량이라는 혈행의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부동산 시세가 건강한 헬스, 건강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시들시들 갈수록 퇴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오늘 매물 증가량 서울은 7만 5천 건을 완전히 다지고 다시 올라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물이 늘 수밖에 없죠. 거래량으로 소화를 못 시키는데 소화제를 먹어도 손가락을 따봐도 채기가 가라앉질 않아. 경기도도 마찬가지 13만 5천 건을 넘어가고 있고요. 인천 역시도 3만 천 건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매매 시장의 쎄한 분위기가 그대로 분양시장 최종 계약 미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이런 문제들은 아주 심플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을 직접적으로 손을 보는 겁니다. 분상제 다시 부활시키든지 아니면 지자체 분심의 역할을 중앙에서 토스받아서 직접적인 분양가 심의를 해서 단가를 싸게 내놓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가격 한선을 만들어서 집값을 내놓으면 되는데 건설사 무너지는 게 너무 큰 공포라는 기저로 작용해서 오히려 부동산 PF문을 열어주는 게 이후 분양가를 더 치고 나오게 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매매 시장은 대출이 너무 많이 풀린 거고요. 이건 그냥 시장의 자정작용, 거래량 쪼그라드는 것처럼 안 사주면 그만이니까 집값 자동적으로 내려가겠죠.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이곳이 샘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양가를 잘 낸 곳이 있죠. 분양가 상한제 확실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혼합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국민주택, 민간주택, 공공의 성격이 강한 측면도 있어서 나름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동탄 자연엔 이편한 세상. 분양가 포인트를 보면 국민주택이 7사제곱 4억 1천만 원 수준, 그리고 8사제곱 4억 7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검담보다 1억 정도가 저렴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민간주택 9호제곱이 5억 4천 수준, 115제곱이 6억 5천 선으로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지금 미친 듯이 밀어올리고 있는 것과는 결이 조금은 다르다는 느낌도 들죠.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도 국민주택은 94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일반 확장비에 비해서 저렴한 분위기인 건 확실합니다. 민간주택 확장비도 150만원에서 190만원 선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분양가가 나와줘야 무슨 접근 자체의 가능 여부를 따질 텐데 기본 12억을 찍고 그 너머까지 가니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 시세를 보시면 동탄 자연앤 푸르지오 고점 9억 4천 대비 8억 9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분양가는 4억 7천이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 4억 정도 싸야지. 지금 이게 서울 수도권 분양단지에선 거꾸로 타는 보일러라는 얘기죠.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규모도 국민주택은 907세대, 민간주택 320세대. 나름 세대수도 많아 보이고요.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건 규제사항인데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이게 중요하죠? 5년입니다. 이게 오게 티가 네. 반드시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점. 자격은 서울 수도권 거주자도 가능하고요. 일정도 이번 달 10월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정돈된 분양가로 나와도 청약을 할까 말까 워낙 부동산 시국이 보통 시국이 아닌지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분양가가 정말 어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쪽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고개도 안 돌리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는 총재도 유가 불안정성 때문에 80달러 넘어가면 경제 성장률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말을 꺼낼 정도로 물가 자극이 금리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고 이거 금리 궤적을 다시 위로 밀어 올려야 할 시기가 올 거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말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오늘 유가 한번 보십시오. 금세 87달러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죠. 100달러라는 말이 그냥 공포 심리가 아니란 얘기. 그냥 우리나라 물가를 무한 공략하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금리는 이걸 막기 위해 올라가는 거고 한국 국채도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죠. 국채 금리가 4.1%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당연히 은행채 금리가 영향을 받고 주담대 금리, 시중은행 벼르고 있어요. 쭉쭉 올라갈 거라고 더욱 자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환율 자체도 방어가 안 돼요. 그렇게 내리눌렀던 지표는 하루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1360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홀로 분양가 말달리기를 하는 건설사의 폭주도 서울에서 미계약이 나올 정도로 뚜렷한 매매 시장의 약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 청약 시장은 디테일하게 체크하셔서 확실한 판단 기준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서울 분양이 불패라는 공식 이제 서서히 깨지고 있습니다. 이건 뚜렷한 매매 시장의 약세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라 볼 수 있고요. 이젠 공식적인 지표도 부동산 시장이 확실한 하락세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분양 시장도 더 이상 주변 시세보다 몇 억씩 비싼 분양을 수용하기란 지금 매수 심리 자체가 극도로 얼어붙은 관계로 다주택자들만 주우러 다니는 무순위 창고가 활짝 열릴 수도 있는 이상하게 변질된 청약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